JB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김조은님이 출근하면서 라디오로 들었는데 오늘은 어제 코로나 확진으로 아이고. 집에서 듣습니다. 아이고. 덕분에 실시간 방송을 유튜브로 보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네. 항상 명쾌하고 논리적인 시사평의 종배님, 더마카님 응원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상은 그렇게 이제 심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행인데 그래도 인후통은 누구나 다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최근에 또 좀 주변에 이렇게 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거는 겨울이잖아요. 겨울. 체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있는 것 같아서 좀 건강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코로나가 지금 뭐 다시 하루에 뭐 몇만 명대가 계속 나오니까 네. 지금 끝난 거 아니거든요. 주변 잘 살피셔야 되고 아무튼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조은님 빨리 캐치하시기 바라겠고요. 촌철님들 마스크 잘 챙기시기 바라고. 네. 써니님은 어둡고 춥고 혼탁한 오늘 공기질이 현재 전국 같습니다. 갑자기 오늘도 네. 시선 집중과 길 찾아갑니다. 공기질 얘기하신 거죠. 네, 또 저는 이 뉴스 얘기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래요. 아, 요즘 네, 긴장하셨어요? 자격지심에 빠져갖고. 네. 아니 혼탁한 전국 속에서 시선 집중과 함께 길을 찾아가신다잖아요. 네, 등불입니다. 저희는. 그렇죠? 네. 아, 네, 약간 올드한 비유 같긴 했는데. 네, 훈민정음님은 랜턴으로 바꿀게 그럼 됐죠. 네, 훈민정음님, 너무 늦게 일어났어요. 전 밥하러 후다닥 갑니다. 그래도 계속 열심히 들을게요. 아침에 재밌는 김종배 시선 집중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목소리 들으면 잠도 깨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어우, 고맙습니다. 잠이 깨시는구나. 네, 또 잠 온다는 얘기인 줄 알았지. 네, 반갑습니다. 네. AS 타임 가시죠. 네, 화물연대 파업 등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에 대한 관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개혁의 중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노동개혁의 초점이 무엇이 될지 전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초가 어제 나왔는데요. 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자문기구입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바꾸고 호봉제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적극 반영을 해서 개편을 하겠다고 지금 밝힌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결국 장시간 노동과 임금 저하를 불러오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방향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줄은 왕창이라고 어떤 줄은 왕창시고 뭐 이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회사 사정에 따라서 일감에 따라서 물량에 따라서 말 그대로 회사 사정에 따라서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번 저는 그렇게 역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노동자가 고무인간입니까? 아하. 네? 아니 그러면 회사가 원하면 어떤 주는 왕창이라고 회사가 별로 일감이 없으면 어떤 주는 왕창 쉰다고 쳐요. 그러면 건강히 버텨냅니까? 건강의 가장 기본은 어떤 그 바이오 리듬을 지키는 거고 규칙적인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근데 회사 사정에 따라서가 되어버리면 노동자는 그냥 부속품이네요. 그냥 나사고 그냥 저 톱니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냥 기름칠만 해주면 되는 겁니까? 그게 월급입니까? 월급만 주면 노동 어떻게 시키든 건강은 뭐 신경 안 쓴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고무인간입니까? 노동자가? 아니 기본적으로 이거는 어떤 인간관의 문제 아닙니까? 건강관의 문제고 노동 문제 이전에 저는 그 점을 좀 하나를 좀 제기하고 싶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근데 이런 어떤 그 정책 방향이 경제가 엄청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할지가 저는 좀 궁금한 부분도 있어요. 경제가 안 좋고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어버리면 오히려 일자리를 줄여버리고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한다는 논리가 이제 그 다음에 따라붙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허. 그것이 얼마나 먹힐 것인가를 사실은 좀 유의해서 봐야 되는 또 정치적 측면도 있는데요. 그거는 다음 문제고 노동자도 인간이고 집에 가면 가장이고 누구의 귀한 자식이고 건강권은 인간의 기본권인데 도대체 고무인간 취급하는 이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좀 답을 좀 꼭 듣고 싶어요. 저는. 네, 지금 라라라님이 결국 그러면 월화수목 금금금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건강보다는 가정, 육아,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이런 육아 의견을 문제도 상당히 보내주셨어요. 중요해요. 요즘 맞벌이 부부 많잖아요. 근데 회사 사정에 따라서 퇴근하지 말고 야근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애들은 누가 케어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규칙적이면 어떻게 방안이라도 짜줘. 계획이라도 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규칙적이면 도대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네?
모든 게 회사 사장 말고는 고려되는 게 없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세상을 걷다님은 앞으로 2030 세대들 직업이 걱정입니다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초원님은 고무인간 공간가는 말씀입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정부가 과연 이 개편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것도 시선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떻게 말할지 저는 또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한번 네.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검찰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6,900만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노웅래 의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도 굳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망신주기 여론재판에 불과하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요? 검찰이 민주당을 시험에 들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까지는 12월 임시국회 회기입니다. 딱 이 시기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회에서 체포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체포 동의가 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찬성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한 거죠. 자, 민주당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미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안호영 수석 대변인이 어제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뭐라고 입장을 밝혔냐면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의 결백을 믿으며 진실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나가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당 수석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내용입니다. 당의 입장이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체포 동의안 어떻게 하겠다? 반대하겠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또 방탄 나섰다. 이렇게 총공세에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여론의 심판대에 올려지게 되는 것이다. 요건데요. 여기까지는 사실은 뻔한 이야기이고 진짜 주목할 점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뭐죠? 그게 뭐냐면 노웅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복선이자 예고편이다라는 건데요. 검찰은 지금 이걸 간접 웅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900만 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에게조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마당에 그보다 혐의가 훨씬 많고 복잡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미래의 이야기를 예고하면서 그 전 단계에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럼 결국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문제에 이제 봉착을 하겠네요. 근데 그것도 이제 회기 중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겠죠. 물론 아무튼 네. 근데 부결시키길 원하면서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넘길 거다. 이 얘기를 조홍천 의원이 예전에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재명 대표권이었는데 노웅래 의원권부터 먼저 시동을 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재명 대표권 같은 경우는 언제 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죠? 아무튼 근데 논리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노웅래 의원에게 구속영장 청구한 마당에 이재명 대표를 그냥 넘어가겠느냐라고 하는 궁금증은 아주 상식적이다. 요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이 부분은 좀 시선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한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 현안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으며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인세법 인하는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법인세를 인하하면 경제도 사니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걸 주문했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것도 조금 전에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 청구와
같은 궤도에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실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의 일반적 해석은 예산안 지금 협상 막판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일반적 해석인데 근데 저는 각을 완전히 틀어서 정치적으로 읽을 측면에 한번 주목해 보고 싶은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정면 돌파용 발언 성격도 띠고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정면 돌파용 발언이다. 네. 왜 그렇습니까? 자, 민주당이 법인세만은 절대 사수한다라는 입장 이거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그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 가운데 주요한 요인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법인세 사수는 이재명 대표가 선창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에 당선되자마자 민생에 올인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제일 먼저 꺼내뒀던 이야기가 뭐냐면 초부자 감세 반대였었고 초부자 감세의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법인세 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바로 여기에 집중해서 윤석열 정부와 각을 그러니까 그 형성을 해왔던 게 바로 법인세 인하 문제였다는 건데요. 이건 일관됩니다. 어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또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양극화, 엄청난 격차와 불평등입니다. 이게 경제 침체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소수의 과도한 부가 집중된 집단에게 부담을 강화하고 압도적 다수의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정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3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경우에 내는 세금을 깎아주자. 왜 그래야 됩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이런 입장 이게 고수되는 한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부자 감세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정 예산안을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걸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한번 보죠. 어차피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거라면 정치적 각을 확실히 세워서 이후를 대비하는 게 낫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수 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김진표 국회의장마저 법인세 인하에 가세를 했으니까 이후의 여론전 환경이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여론전의 내용은 단순히 법인세로 한정하지는 않을 것이겠죠. 결국 예산안 문제가 될 것인 바 그것의 레토릭은 경제 비상시국에서 목리 부리는 이재명. 이걸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제가 볼 때 이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중소 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국민감세안을 들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부자감세 대 국민감세 이렇게 지금 이제 맞불을 놓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의 대치 구도는 가팔라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치는 15일 예산안이 어떻게 처리되든 그 이후의 파장까지 예상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데이지님이 예산안 합의 힘들겠어요. 또 강대강 대치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정경수님은 부자감세가 투자 확대로 이어진다? 정말일까요? 사실일까요? 뭐 이런 의문을 좀 제기를 해주셨고요. 베들레헴님은 초당 쪽 협력? 도대체 일방통행만 하면서 협력은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라고 해주셨는데 뭐 서로 주고받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로서는 법인세 문제가 풀리지 않고서는 주고받는 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법인세를 1%포인트만이라도 반드시 낮춰야 한다. 이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한 말이고요. 최고 세율 인하는 교환 조건이 아니다. 이거는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이 한 말입니다. 이 말과 말 과연 출구는 있을지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 여야 경제통과 진단해 보겠고요.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2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진실화해위원회의 위원장에 김광동 상임위원이 취임을 했거든요. 네. 근데 김광동 그 신임 위원장의 과거 발언들이 여러 번 논란이 됐었는데
오늘 추가로 또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 역사 인식에 대한 국가의 파시즘적 통제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네. 이 논문에서 주목할 점이 두 가지인데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주장인데 광주 사건에 북한이 개입되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의혹이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헬리콥터 그 기총소사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앉혔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개인이 뭐 그런 생각하는 건 뭐 그렇다고 치고 그건 별로 관심도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을 다른 자리도 아니고 진실화해위원장에 앉혔다라고는 인사의 어떤 내용의 문제인데 2020년 10월에 발표된 그것도 공개적으로 발표된 논문인데 이걸 알고 그러면 위원장으로 앉혔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고 앉혔다라고 한다면 기본 검증도 안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알고 앉혔다라고 한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요. 자, 북한군 개입설, 기총소사설은 우리가 너무 익숙한 이야기이죠. 네. 이게 뭐냐면 전두환 씨 재판에서도 쟁점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걸 부정했던 전두환 씨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재판 결과가 나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가 아니십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법원에 의해서 이런 판단이 그러니까 내려졌는데 그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사람을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앉혔다? 이걸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이거는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를 떠나서 가장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법치를 또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치의 가장 기본인 법률적 판단도 존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람을 다른 것도 아니고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앉혔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네, 그레이스님이 이런 검증도 안 하십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도들별님은 주기적으로 구구색채 뽐내는 인사가 등장을 하네요 라고 꼽아주셨는데 취임식장에서 김광동 위원장이 직접 한 말이 있어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헬기 사격은 아직 규명 안 됐어요. 5.18에 물어보세요. 헬기 사격이 입증된 것인가? 5.18의 헬기 사격이 5.18 위원회에서 규명됐는가 확인해 보시면. 전혀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데요. 그러면 저는 그 거꾸로 김광동 위원장한테 그럼 재판부에 가서 왜 그런 판단 내렸는지 한번 본인이 한번 물어보라는 얘기를 그러면 거꾸로 던지고 싶습니다. 응?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앞서서는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도 폭동 반미투쟁이라고 부른 사실이 확인이 됐었거든요. 아니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잖아요. 네. 화해를 해도 부족할 판에 왜 갈등의 소지를 이렇게 키웁니까 도대체가? 응? 이 정도 하죠. 시간 다 됐으니까. 계속 위원장을 하실 수 있을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담화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